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문학 비책. 자, 첫 번째 대단원 상고시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신화, 건국신화 중에서도 단군신화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0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에 이렇게 전한다. 자, 이제 단군 고기를 말하는 거죠. 옛날에 환인이 이제 단군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재석에 이른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이제 말한다라는 거죠. 자, 환인의 서자 환웅이 항상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몹시 바랐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을 내려다 보니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건국이념이 드러나고 있죠.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신의 위력을 나타내는 표식이죠. 방울, 칼, 거울 이렇게 세 가지를 주어서 내려가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그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에 지금 묘양산이라는 곳이죠.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신단수라는 건 그 지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신성한 지점에 내려와서 이곳을 신시라 불렀다. 신시라는 곳은 뭐냐면요. 옛날에 이제 고대에는 제사와 정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던 곳이에요. 정치가 이루어지던 곳.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자, 풍백, 우사, 운사. 자, 바람과 비와 구름을 지금 말하고 있죠? 자, 다시 말하면 무슨 그렇지 농경사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국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고 인간의 360여가지의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시켰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았는데, 자, 이게 다시 말하면 곰과 범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같은 생활 공간에 살았다라는 거죠. 늘 신웅에게 사람 되기를 빌었다. 이때 신이 신령한 쑥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주면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련과 고난이겠죠.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될 것이다. 금기를 정해줬어요.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다. 기한 지 21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범은 능히 기하지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자, 이 부분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다퉜는데 누가 이겼다? 곰 부족의 승리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웅녀는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며 항상 단수 아래에서 아이 100일을 축원했다.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하여 그와 결혼해 주었더니 그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 그러니까 이주족과 선주족이 뭐했어요? 결합했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단군이라는 건 뭘 상징해요? 제사장을 상징하고 왕검은 그 정치적 군장,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재정일치사회다라는 거죠. 재정일치가 이루어졌던 사회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단군은 요 임금이 왕에 오른 지 50년인 경인경, 요 임금의 즉위원년은 무진이냐, 50년은 정사이지 경인은 아니다. 확실한 여부가 의심스럽다라고 이제 누가 설명을 붙였죠?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불렀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기니 그곳을 홀산 또는 금미달이라 한다. 그는 1500년 동안 여기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호황이 왕에 오른 지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기었다가 후에 아사달에 돌아와 숨어 산신이 되었는데 신격화되었다 이 소리죠. 그때 나이가 1908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렇게 단군 신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작품 개관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작품 개관 먼저 살펴보니까요. 글의 종류, 갈래는 건국 신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신화적이며 서사적이고 민족적이며 원시적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주제, 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탄생 및 고조선의 건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홍익인간의 이념에 따라 단일 민족의 역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징, 환인, 환웅, 단군 3대기 구조를 보이고 있고 천손, 하강형의 화소 이야기거리가 되어 있다는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의는 뭐냐? 한국 신화의 원형으로 존재하고 있고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을 밝혔으며 농경사회의 제의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고 천손의 혈통이라는 민족적 긍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유구한 역사와 단일성을 드러내며 민족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등급 노트를 살펴보시면 환웅이 하강했는데요. 천상에서 지상으로, 신에서 인간으로의 경로 이동은 이 땅이 하늘이 선택한 곳임을 의미하고 신성한 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웅녀와의 혼인 및 단군의 탄생, 공과 범이 인간이 되기를 희구한 것은 단군 신화의 인본주의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환웅과 웅녀의 결합은 신과 인간의 결합, 이주족과 선주족의 결합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건국은 건국신화로서의 면모를 나타내고 있고 단군의 산신화는 재정일치 시대의 군장이 어떻게 된다? 신격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소재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노트로 정리해야 될 부분인 거죠. 풍백, 우사, 운사,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장인데 당시 사회가 농경을 중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곰과 호랑이는 각각 곰과 호랑이의 토템으로 숭배한 부족, 그리고 곰이 사람이 된 것을 부족 간 세력 대결에서 곰 부족이 승리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쑥과 마늘 100일, 사람이 되려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할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상적 배경은 광명사상, 숭천사상, 토템사상, 산악숭배사상이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천손 하강형 화소라는 건 뭐냐? 화소라는 것은 뭐냐면 이야기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다.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겠죠. 단군 신화에 나타난 화소는 천손 하강형 화소인데 천손 하강형 화소는 신선과 같은 천상의 존재가 인간 세계에 내려오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를 숙제로 해오시길 바라고요. 22쪽에 주몽신화까지 하나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신화에 이어서 주몽신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몽신화는 이제 단군신화하고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지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의 줄거리. 천재 아들 해모수가 지상으로 내려와 물의 신 하백의 장녀 유아와 인연을 맺게 된다. 하지만 해모수가 사라져버리자 하백이 크게 노하여 딸을 쫓아버린다. 태백산에서 유아를 만난 부여왕 금화는 유아를 별궁에 거처하게 하는데 이것은 유아는 주먹을 나눈다. 그 밑줄쳐져 있는 기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천부지모형 설화다라는 거예요. 천손이라는 혈통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물의 신은 땅에 있죠. 물은요, 그죠? 땅에 있으니까 아버지는 하늘에서 왔고 어머니는 땅에서 왔다라는 천부지모형 설화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주먹을 낳을 때 왼편 겨드랑이로 나왔다라는 거죠. 한 알을 낳았는데 크기가 한 닷대들이쯤 되었다. 그 기이한 탄생이죠. 난생, 알로 태어난 거죠. 난생설화라는 거예요. 왕이 이를 괴이하게 여겨 말하되 사람이 새 알을 낳은 것이 상스럽지 못하다 하고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마목에 버렸으나 여러 말들이 밟지 않았고 깊은 산에 버렸으나 백수가 모두 보호하였다. 자, 이거 한번 기억으로 묶어볼게요. 구름 낀 날에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일광이 있으므로 구름이 꼈는데도 햇빛이 비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몽의
신성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몽이 기이한 탄생, 비범하다라는 거죠. 왕은 알을 가져다 그 어미에게 보내어 기르도록 했다. 기이한 탄생이에요. 알은 마침내 열리고 산에 아이를 얻었는데 낳은 지 한 달 못 되어 말을 했다. 대단하죠? 자,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했다. 이것은 비범한 능력이죠. 주몽은 어머니에게 여러 파리들이 눈을 물어 잠을 잘 수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의 어머니가 갈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자 이것으로 방거 위에 파리를 쏘아서 화살이 날면 모두 맞았다. 대단하죠? 화살로 파리를 다 맞춰 죽였다는 거죠. 비범한 능력 2번이죠. 부여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였다. 주몽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유래하게 되냐? 활을 잘 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주몽이 활을 그렇게 잘 쏘니까 주몽이라는 이름이 이제 뭐를 간직하게 됐냐면 활을 잘 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간직하게 된 거죠. 나이가 장대해지자 재능도 겸비하였다. 금화 왕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같이 사냥하였다. 왕자 및 종자 40인은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으나 주몽은 사슴을 쏘아 잡은 것이 아주 많았다. 이게 바로 비범한 능력 3번. 왕자는 이를 질투해서 주몽을 잡아 나무에 메어놓고 사슴을 빼앗아 가 버리는데 주몽은 나무를 뽑아서 돌아왔다. 나무를 뽑아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비범한 능력 4번. 태자인 대소가 왕에게 말하되 주몽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고, 신용이 있다라는 것은 신기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눈길이 남다르니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뒷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그 뜻을 시험코자 하였다. 주몽은 그 말이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준마임을 알고 몰래 말 혀 끝에 바늘을 찔러 누웠더니 그 말은 혀가 아파서 물과 풀을 먹지 못하고 야위어 갔다. 이게 바로 주몽의 지혜죠. 좋은 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비범한 능력으로 지혜롭게 말의 혀에 바늘을 찔러 놓았죠. 왕이 마목을 순행하다가 여러 말이 모두 살찐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마른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주몽은 이를 얻어서 바늘을 뽑고 더욱 잘 먹였다. 주몽은 오이, 마리, 혓보 등 3인과 같이 남쪽으로 향하여 개사수에 이르렀으나 건널 배가 없었다. 자, 이게 뭐냐? 위기죠? 추격하는 병사들이 문득 닥칠까 두려워서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개연히 탄식하되 나는 천재의 소니 화백의 외손으로 지금 나를 피해 여기에 이르렀으니 황촌 후토는 나를 불쌍히 여겨 급히 주교를 보내소서. 자, 황촌 후토 하늘의 신과 땅의 신 하고 활로서 물을 치니 고기와 자라들이 떠올라 다리를 이루어서 주몽이 건널 수가 있었다. 얼마 안 있어 추병이 이르렀는데 추병이 물에 이르자 물고기와 자라들의 다리는 곧 없어지고 이미 다리로 올랐었던 자는 모두 몰사하였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밑줄쳐져 있는 리을은 어때요? 이 리을은 지금 비현실적인 요소죠. 이게 전기적인 요소예요. 주몽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임을 아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주몽이 어머니와 이별에 이마에 차마 떨어지지 못하니 그 어머니가 말하되 너는 어미의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이에 오곡의 씨앗을 싸서 주었는데 주몽은 생이별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보리 씨앗을 잃고 말았다. 주몽이 큰 나무 아래서 쉬더니 한 쌍의 비둘기가 날아왔다. 주몽은 응당 이것은 신모가 어머니가 보리 씨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한 후 이에 활을 다려 이를 쏘아 한 살에 잡아서 목구멍을 열고 보리씨를 꺼낸 다음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 비둘기는 다시 살아서 날아갔다. 비둘기에게 물을 뿜었더니 다시 살아갔다라는 거죠. 자, 비범한 능력이죠.
어머니가 누구예요? 유아죠. 유아는 하백의 딸, 물의 신의 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잘 다룬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백의 혈통과 연결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의 한 능력까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자, 비둘기가 죽었다가 물을 뿜으니까 다시 살아서 날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되죠? 뭐라고 했냐? 우리 책을 볼까요? 왕은 스스로 띠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정했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뒷부분 줄거리를 보시면 이제 위대한 승리를 요 부분이 이제 그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것, 즉 이것이 건국 신앙임을 알게 해준다라는 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거죠. 이 부분,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부분,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정했다라는 것이 바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거 필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의 줄거리,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은 주기 1년에 비류국을 공격하여 비류왕 송양을 굴복시키고 나라의 기틀을 잡았으며 북옥조를 멸망시키는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펼치고 40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22쪽에 가서요, 작품 개관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개관. 자, 먼저 글의 종류가 뭐냐 봤더니만, 글의 종류는 건국신화이면서 난생신화, 아래에서 태어난 거죠. 성격은 신화적이며 서사적이고 영웅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주몽의 고구려 건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시면 영웅 일대기의 구조를 보이는 영웅 서사 문학의 전형으로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난생 이외 천송, 강림, 동물, 양육 등 다양한 신화서가 풍부하게 결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신화적 요소를 살펴보면 천재의 자손인 주몽이 나라를 건국하는 전형적인 건국 신화이며 해모수와 유아의 결합은 천부지모의 신화의 특성이 나타나 있고 난생설화 중에서도 인생난설화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영웅 일대기적 구조. 자, 이거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이거는 영웅 설화의 구조인데요. 첫 번째는 고귀한 혈통을 갖고 태어나며 기이한 탄생을 하죠. 아래에서 태어나고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버려져요.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고난이 닥치지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위협을 달성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재의 의미를 살펴보시면 알은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의 세계를 상징하는데 주몽이 알을 깨고 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건국한다라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고기와 자라는 어별 성교, 이 부분 좀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주몽이 하백의 손자라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비둘기, 주몽과 그의 어머니 유아를 이어주는 매개 역할이고 보리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당대인들의 사고를 엿볼 수 있다. 농경 중심 사회다라는 거죠. 단군신화와 주몽신화를 비교해보면 천신과 지신의 결합이 단군신화라면 천신과 수신의 결합이 주몽신화의 특징이다. 그리고 단군의 탄생은 태생이지만 주몽의 탄생은 난생이다라는 거. 건국을 위한 투쟁은 없고 주몽신화는 건국을 위한 투쟁이 있으며 고조선을 건국했고 고구려를 건국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몽신화까지 공부했습니다. 단군신화와 주몽신화 그 관련된 부분 문제 풀어보시고요. 오마이노트로 정리해 보시는 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